자, 구강의 2번이 이제 그 분석서 기준으로는 이제 17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습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일단 맥시멈인데 저기 뒤에 앉은 분들 잘 보이나요? 맨 뒤에 라인들 잘 보이세요? 효석이, 성재, 가은이 잘 안 보이나? 잘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요? 아니 좀 키 큰 것들이 좀 뒤에 가서 앉지 썩을 것들아 이씨. 여기 중간에 앉아갖고 저기 세민이랑 번애랑 너네 내가 붙어 앉지 말라 그랬지. 어? 아니 건애랑 세민이 말한 거야. 오해하지 마. 어, 자, 아무튼가. 9강의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할게요. 자, 봅시다. 일단 소재를 먼저 보자면 연극놀이를 통한 아이들의 사고력 향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혹시 여기 진도 나갔나요? 학교에서? 아, 그래요? 나간 반도 있고 안 나간 반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진도를 나가신 분들은 알겠는데요. 시점이 좀 명확하게 이제 전환되는 파트가 일단 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삽입으로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연극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사고력이 향상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고력이 향상되는가? 그 과정에 조금 더 여러분이 집중해서 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첫 문장부터. dramatic play, 연극놀이가 provides, 제공해 주는데 risk-free stage를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무대를 마련해 준답니다. 어떤 무대냐? 이런 무대예요. 전부 다 앞에 나와 있는 스테이지를 수식하는 관계 부사절이 됩니다. 아이들이 can explore and experiment with ideas. 생각을 탐험해 보고요. 실험해 볼 수 있대요. 또 아이들이 test and evaluate their skills. 그들의 기술을 시험해 보고요. 평가해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요. add to and change the environment in their own ways. 그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리고 그 환경을 추가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마련해 준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연극이라는 거는 본래 자신이 아닌 거를 말 그대로 이제 꾸며내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활동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연극이잖아.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리스크가 없다. 위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항상 매번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업에 들어오면요. 저는 매번 이제 연극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저는 실제로는 험악한 사람이 아닌데 이제 험악한 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표정들이 안 좋네요. 됐어, 이 자식들아. 자, 아무튼가. 그러니까 어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진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야. 로이 쌤은 실제로 저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제 일부러 저렇게 쇼하는 거야. 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죠? 대답들이 없어. 씨. 썩을 것들이. 씨. 아무튼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내가 이런 연극을 한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정말 선한 사람인데 악역을 한다고 해서 내가 막 성격 파탄자가 된다거나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방식을 탐험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테스트해보거나 평가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환경에 변화를 준다거나 뭔가를 더해보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연극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이제 뭔가 벗어나는 것들이죠.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를 어떠한 리스크도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연극놀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In role play, 역할극에서 아이들은 행동한대요.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they are someone else. 그들이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Imagining and weighing possibilities. 이 weighing 하면은 이제 저울질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가능성을 상상해보고 저울질해보면서 마치 그들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한답니다. 이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인 척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이 디스가 가리키는 거. 다른 사람인 척한다. 우리가 뭐뭐인 척한다 할 때 pretend to 동사원형 이런 표현을 쓰죠. 제가 유의어에도 써놨습니다. 자, 이것이 뭘 도와주냐면 그들로, 즉 아이들로 하여금 analyze situation, 그 상황을 분석하게 해준답니다. From different perspectives,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실제의 나죠. 실제의 나. 실제의 나가 있으면은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거냐. A라는 관점이 있어.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고 쳐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가지고 역할극을 해보는 거야. 역할극.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나가 아니라 나와 반대되는 상황을 이제 연극을 한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럼 이제 이때는 B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B의 사상을 따르는 거냐? 뭐 그건 아니겠지. 실제 나는 A라는 관점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연극을 통해서 내가 B라는 관점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해서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어떤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뭔가 맹목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구나. 저런 식으로도 볼 수 있구나. 이게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관점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게끔 아이들에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어떤 맹목적인 관점만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자, 다음 문장. 아까 말했던 표현이 나와 있네요. pretend to 동사 원형, 뭐뭐인 척하다. 다시. 자,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은요. 자, 뭐와 함께 all the gestures, actions, and language that involves. 자, 그러면 그의 수반하는 여기 잠깐만 보면 여기 that이라고 나와 있죠. that. 이 that이 뭐냐면요. 앞에 나와 있는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요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필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에 여러분 자서에. 그래서 이 앞에요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hat involves. 오케이? 자,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제 명사가 나왔잖아. 이게 다 명사잖아. gestures, actions, language 다 명사잖아요. 앞에 명사 나와 있고 지금 어떤 구조냐면요. that involves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 근데 이 앞에 있는 that은 뭐냐? 이제 목적격 관계 대명사야. 그래서 생략돼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럼 이 that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요거라고 요거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요거라고. 그냥 그것이야 그것.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involve에 대한 목적어가 없잖아. 여기 다 표시해 놨어요 우리 자소서에. 그래서 that involves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요런 구조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보라색으로 이렇게 여러분 자소서 기준으로 보라색으로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그것이 즉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이 수반하는 모든 제스처나 액션이나 언어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인 척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연극을 하려면요, 내가 어떤 대사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제스처도 따라야 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도 따라야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투도 따라야 되고, 어투나 톤이나 여러 가지, 심지어 표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모든 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걸 거야.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건 gives children practice. 아이들에게 뭘 주냐면요, 연습을 제공해 준대요. 어떤 연습이냐? Thinking divergently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divergent라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 발산적으로란 뜻이에요. 발산적으로. 발산적으로라는 건 뭡니까? 어떤 거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퍼져나가는. 그래서 이게 발산적인 느낌이잖아. 여러분 저기 수학 공부할 때 나오잖아. 수렴, 발산, 극한 해갖고 배우지 않아요? 아니 수학 시간이 아닌가? 기억이 안 난다. 오래돼서. 아무튼간. 자, 그래서 발산적으로 사고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발산적으로 사고한다는 건 결국 무슨 말입니까?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한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다시 한번 thinking divergently. 자, 발산적으로 사고라고 했어요. 발산적으로 사고. 발산적으로 사고가 뭐랑 똑같다고요?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한다고.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알겠죠? 여러 갈래로 퍼져나가는 거잖아. 발산이란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s 뭐 할 때 그들이 고려해 볼 때 different things they can pretend to do. 그들이 뭐뭐 하는 척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어떤 척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할 거 아니에요. 그 인물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날 따라한다고 생각. 그럼 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갖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루이 쌤이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할까? 왜 저런 표정을 지을까?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발산적으로 사고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연극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거겠죠. 아니면은 다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역할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연극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역할을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을 가져야겠고 이런 행동을 가져야겠고 이런 말투를 가져야겠고 이런 표정을 가져야겠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고요. B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극한다면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우리가 연극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내용을 이어볼게요. After they have decided what and how to play. 자, 아이들이 결정하고 난 후에 what and how to play니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연극할지를 이제 결정을 했어요.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관심이 옮겨간답니다. 어디로요? Staging the play. 여기서 staging, ing 형태 쓴 거 조심하세요. 투부정사 아닙니다. 왜냐면 뭐뭐 하는 것으로 옮겨가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to는 뭐뭐로란 뜻이에요. 전치사예요, 전치사. 알겠죠? 그래서 그 연극을 they have planned. 그들이 계획한 그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것으로 이제 옮겨간다랍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역할극을 할 거니까 역할을 이제 다 정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발산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 자, 그래서 결정됐어. 난 이제 이 뭐 역할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어.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자 우리가 뭐 주엽고 연극을 한다고 쳐봐. 뭐 예를 들어 상효가 이제 날 따라하고 이제 내가 이제 막 건애를 따라 그러고 무슨 뭐 이러면서 내가 막 이렇게 막 말투 같은 걸 따라하는 거야. 그러면은 갑자기 안경을 왜 썼냐? 아, 자 아무튼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제 이게 이제 이게 다 결정이 됐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무대로 이제 옮겨서 우리가 실질적인 연극을 할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관심이 옮겨간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의 사고가 더 컨버전트해진대요. 이 컨버전트는 아까 나왔던 디버전트의 반대말입니다. 수렴적인이란 뜻이에요. 수렴적인. 여러분, 수렴적이라는 거는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자, 수렴적이다. 이거는 결국엔 한 점에 집중된다는 거죠. 한 점에 집중. 그렇죠? 아까 발산적인 거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여러 갈래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 갈래. 그렇죠? 수렴적인 건 반대죠. 됐어요? 이렇게 한 점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여러 갈래로 일단 생각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역할을 정했어. 그리고 이제 무대로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무대로 올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거에 알맞게끔 내가 이제 건애를 이제 따라하려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쟤를 집중 탐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건애의 키는 내가 어떻게 따라야 될까? 말투는 어떻게 따라야 될까? 전에가 혹시 여친이 있지 않을까 없을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해야겠죠. 그렇죠? 예. 왜 그러죠? 어, 어. 혹시 그 저기 뭐야 불편하시면 얘기하세요. 네, 네, 네. 불편하시면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덜 할게요. 안 하진 않을 거예요. 농담이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 곳에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겠죠. 집중적으로. 이제 완전히 나는 이 사람이 돼갖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 완전히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표정을 짓고 액션을 취하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역할극을 준비할 때는 그때는 여러 갈래로 생각을 해보고 결정이 되면은 이거에만 온전히 집중을 해서 한다. 그래서 발산적이었다가 수렴적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creativity and innovation 창의성과 혁신은요 rely on 의존한대요. heavily 아주 많이 의존한답니다. 어디에? 발산적 사고에 의존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창의성 아니에요? 혁신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to accomplish goal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Convergent thinking is also necessary. 수렴적 사고가 역시나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이제 딱 이제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우리 이게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원장님이랑 저랑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 좀 됐어요.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우리 학원이 왜 이렇게 계속 잘 되고 있었을까? 왜 잘 돼 왔을까? 그리고 왜 계속 잘 되고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딱 이제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요 발산적 사고 있죠. 저는 이건 못해요. 저는 이게 부족해요. 이건 이제 원장님이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뭐가 안 되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누가 담당하냐? 제가 담당. 수렴적인 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약간 이제 원장님은요 진취적이에요. 스타일이. 진취적인데 이제 저희 원장님의 이제 약점은 뭐냐? 디테일하지는 못하시다. 이런 이제 좀 약점이 있으세요. 근데 반대로 이제 저는 진취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어,
네가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예. 아무튼 근데 이제 저는 진취적이지 못한데 대신에 이제 저는 이제 한정되어 있는 거에서는 이제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무에서 유를 잘 창조한다고요. 원장님은요. 근데 저는 이게 안 돼요. 근데 이제 대신에 원장님은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유를 더 좋게 하는 걸 더 잘해요. 이미 있는 거를 업그레이드를 잘한다. 저 같은 경우.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유지하거나 보수하거나 이런 거 있죠. 어,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담당을 해왔던 거죠. 여태까지. 그러니까 각자의 장점이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시너지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눴고 이제 외부에서의 평가도 이제 뭐 비슷했었어요. 예. 아무튼간.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볼까요? is no wonder. 자, no wonder니까 이제 그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라는 뜻이야. 당연하다. 자, 뭐가 당연하냐면요. 대절이야가 당연하다는 거야. Research shows. 연구가 보여주는 게 당연하대. 또 대절 나왔어. 뭘 보여주는 게 당연하냐? 어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 요런 아이들. 보내는 아이들이야. deal of 보이죠? deal of는 많은 건데요. 그 시부터서 약간 더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상당히 많은,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낸 겁니다. 롤플레잉 하는데, 즉 역할극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 어린 아이들은 have high scores. 높은 점수를 받는 게 당연하대요. 뭐에 있어서? 창의성의 측정에 있어서. 됐어? 그러니까 이제 역할극을 이제 많이 해본 사람들이 이제 왜냐면은 이제 이런 역할도 해봤다가 저런 역할도 해봤다가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산적 사고력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아까 전에 뭐라 했습니까? 발산적 사고는 뭐랑 관련성이 있다? 창의성, 혁신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창의성 척도에서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수렴적이라는 거는요, 어찌 보면 창의성과는 관련성은 없어요. 근데 이제 수렴적이라는 거는 어떤 한 가지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잖아. 이것저것 막 건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표 달성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이제 컨버전 띵킹에 대한 중요도는 부수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는 발산적 사고를 조금 더 이제 포인트로 잡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력이 향상된다는 거고 연극놀이를 통해서 사고력이 향상된다는 건 여러 가지의 관점을 가져봤다는 거고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발산적 사고가 필요한 거니까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혹시 내용 이해 안 된 거 있나요?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9강 3번 갈게요. 야, 저기 그 우리 AT 의자 있다. AT 의자. 어, 어. AT만 앉을 수 있는 건데 특별히 앉으세요. 응. 저기 뭐야? 요것도 하나 남아 있어요. 좋다. 안 돼, 지금 나오지 마. 거슬려. 어. 언제 들고 가 이거. 됐어, 네가 알았어. 어디시 졸려갖고 나간 주제에 씨. 자, 다음 거 볼게요. 9강 3번. 왜 그럼 쉬는 시간을 좀 일찍 가질까? 피곤해요? 아니, 당연히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쉬는 시간, 야, 한 지분 했어, 한 지분. 지금은 아닌데, 어, 그러면은, 어, 9강 끝나고요? 괜찮겠어? 알았어. 사영이 아까 눈 풀린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자연 경관을 보는 것이 집중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나왔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연 경치를 보는 게 집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당연히 좋은 얘기 나오지 않겠냐? 경치 보면은 집중력이 안 좋아 이러면은 경치 보지 마. 이런 건 아닐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나오겠죠? 가볼게요. many extreme environments. 많은 극한의 환경은 not only but also죠. 그래서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집중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조건을 제공해 주기도 한답니다. 어떤 조건이냐? 대절 나왔고 such as 예시도 나왔어요. that forestry. 자, 그것을 촉진하는 조건도 제공하는데 such as는 예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독이래, 고독. 아니면은 freedom, 자유랍니다. from mundane distractions. 일상적인 산만함으로부터의 해방, 뭐 그리고 고독 이런 거와 같은
조건을 제공하기도 한대요. 자, 첫 문장 읽었는데 내용 파악 좀 해봅시다. 다시 한번. 극한의 환경들이래. 극한의 환경. 극한의 환경이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뭐라고 한번 해볼까? 여기서 말하는 극한의 환경이 뭐 사실 뭘 말하는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어떤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뭐 북극이나 남극이나 뭐 이런 극지방 있잖아요. 뭐 그런 환경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극한의 환경을 말하는 건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시험 보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찌 보면 극한의 환경이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극한의 환경은요. 집중력을 필요로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아니 내가 북극이나 남극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까딱하면 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집중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극한의 환경은요. 근데 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을 제공하기도 하냐면요. 다시 한번 고독이라든가 일상적 산만함으로부터 해방과 같은 어떤 조건을 제공하기도 한다는데 요 말 자체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뒷내용을 좀 보고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내용을 보고. 자, 가봅시다. The natural environment, 자연 환경은. 근데 자연 환경이 어떤 환경? In which most extreme activities occur. 그러니까 대부분의 극한 활동이 발생하는 자연 환경은 may also play a role. 또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helping, 도와주는 데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를 집중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도 있대요. 지금 봐봐. 극한 활동이 발생하는 환경이래. 극한 활동이 발생하는 환경. 그래서 이따 이제 아래를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 예시가 뭐냐면요. 산 타는 거 이런 거 나와. 산 타는 거. 그러면은 산 타는 게 사실 어찌 보면은 어 극한 활동이 발생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산에서 그냥 뒤질 수도 있는 거잖아. 자칫 잘못하면.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발 하나 잘못 디뎌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진짜 극단적으로 막 에베레스트 산 막 이런 데 올라간다고 쳐봐. 그러면 진짜 까딱하면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이어서 볼게요. 이제 연구 얘기 나왔으니까 또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들려고 하나 보네요. 자, 연구가 뭘 시사하냐면 대처를 시사하는데 viewing natural scenes. 자, 자연 경관을 바라보는 것도 역시나 도움이 된답니다. 뭐 하도록? 우리가 회복하도록. From the mental fatigue. 자, 정신적인 피로로부터 회복하는 거래요. 근데 그 정신적 피로가 뭐에 의해서 생긴 거냐? Caused by long periods of concentration. 오랜 기간의 집중이래요. 오랜 기간의 집중에 의해서 유발된 정신적 피로로부터 우리가 회복하게끔 도와준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 경관을 보는 것의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즉, 자연 경관을 보는 게 집중력 향상에 어떤 긍정적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 예시를 한번 볼게요. One experiment. 자, 한 실험에서 사람들이 carried out, 수행했는데, 자, mundane task. 그러니까 일상적 과업을 수행했대요. 그 과업이 어떤 거냐면, requiring sustained attention. 지속적인 주의를 필요로 하는 이제 일상적 과업이래요. until 뭐 할 때까지? 그들이 정신적으로 지칠 때까지요. 그리고 그들의 수행 능력이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이제 과업을 했답니다. 뭐 예를 들면 롤 한 30시간 시켰나 보죠. 어. 뭐 이거는 좀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롤 30시간 시키는데 한 판이라도 지면은 너 손가락 하나씩 날아간다. 약간 너무 극단적이었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수행 능력이. 자, 그런 거를 이제 뭐 했대요. 자, 근데 they then viewed pictures.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사진을 봤어요. 이제 그 굉장히 지쳐 있을 거 아니야.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서 진짜 내가 단 한 번도 안 졸고 모든 수업에 100% 참석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 완전 진짜 풀 가동해서. 그리고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학원 오는 길에 내가 이걸 감을 안 놓치려고 단어를 계속 외우면서 와. 그리고 학원 오자마자 계속 공부해. 그냥 공부만 계속 해. 그냥.
그렇게 해갖고 이제 집에 도착을 한 거야. 진짜 오늘 하루 종일 밥 한 번도 안 먹고 진짜 내리 공부만 했어. 완전 풀 집중. 어떻게 되겠어? 완전 이제 멘탈 나가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야.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너네가 사진을 봤다고 한번 쳐보자. For less than 10 minutes니까 10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제 사진을 봤답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그 과거로 돌아가기 전에. 니네가 집에 가서 또 공부해야 돼. 자, 이제 공부하기 전에 10분 정도, 10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사진을 봤는데, 자, 어떤 사진이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 자연 경치가 있는 어떤 사진을 말하는 거겠죠. 참가자들인데요. 어떤 참가자냐? View the pictures of natural landscapes. 자연 풍경 사진을 본 참가자들이래요. 뭐 예를 들면은 과수원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뭐 이제 자연 풍경 사진을 본 참가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Were significantly more accurate. 상당히 더 정확했답니다. 뭐에 있어서? 그들의 두 번째 일련의 과업에 있어서. 왜냐면 봐봐. 이미 앞에서 풀 집중력, 그러니까 집중력을 엄청나게 이제 소모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지쳤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사진을 본 거야. 사진 보고 나니까 이제 다시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이제 과업을 더 잘했다는 거겠죠. 집중력이 조금 더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겠죠.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냐? Who had viewed urban landscapes or geometric shapes. 그래서 도시 풍경이나 아니면 기하학적 형태 뭐 이런 거를 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자연 경치를 본 사람들이 이 집중을 좀 더 잘했다라는 이 연구 결과를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these and other results 이러한 것과 또 다른 결과들이 뭘 시사하냐면 단순히 자연 경치를 보는 것만으로도요 can reinforce our capacity to focus. 우리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답니다. 그냥 사진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됐어?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앞에 있는 내용이랑 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다시 이해해 볼 거예요. 결국 이 글은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아까 소재에 말한 것처럼 자연 경치를 보는 게 집중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건데 당연히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즉 집중을 더 잘하게 해준다라는 거겠네요. 앞으로 쉬는 시간에 저기 그런 걸 좀 띄워놓을까요? 경치 막 이런 거. 제가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좀 해놓을까? 그럼 봐봐 다시.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면 극한의 환경들은 집중력을 필요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자면 이제 극한 활동이 일어나는 자연 환경도 사람들이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한 활동이 집중력을 요구하는데 집중력을 이제 줄 수 있는데 근데 극한 활동이 발생하는 그 환경도 집중도를 높여줄 수 있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건 뭐냐면요. 극한의 환경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환경, 자연 환경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자연 환경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의 집중력을 높여주느냐? 바로 뭐다? 그냥 경치를 바라보는 것.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사실 어찌 보면은 본격적인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내용은 다 간단한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9강 4번 볼게요. 요 지문이 전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한 문장 단위로 보면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직 이제 만약에 진도를 안 나갔다 학교에서 이 부분을요. 그러면은 꼭 학교 선생님께도 꼭 질문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아니 궁금해요. 뭐라고 말씀하실지가 궁금해서 꼭 한번 어,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전체 내용은 쉬워요. 전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소재가 뭡니까? 잊기 위해 말하지 않기예요.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나돌리로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서 문장이 끝나 있거든. 근데 버돌소가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 어소 보여요? 여기 어소? 그러니까 이 나돌리랑 요 어소가 연결된 건데요. 다만 벗을 안 쓰고 그냥 문장을 끝내버린 거예요. 알겠죠? 별거 없습니다. 자, 다시. 일단 not only 부정어 나왔으니까 도치구문 나온 거예요. Not only do we tell stories. 우리가 이야기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To remember them.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 The opposite side of the coin. 동전의 반대편이 is also true. 역시나 사실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거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여기 설명을 써놨어요. 자습서에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야기를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서야.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동전의 반대편도 사실이다. 이게 무슨 말이라? 그와 반대도 마찬가지. 그럼 그와 반대도 마찬가지다는 무슨 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말을 안 하는 것은 이야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됐어요? 아니 우리 실제로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겠죠. 굳이 안 좋은 얘기를 우리가 막 떠벌리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나올까요? 내가 9등급 받았어. 안 좋은 일이죠. 여러분 막 반에 말하고 다닐 거예요? 야, 나 9등급 받았다? 이럴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안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게다가 그 일을 겪어서 안 좋은 건 누구예요? 당연히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을 잊어버리고 싶겠죠.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말을 안 한다고. 됐어요? 반대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건 말하고 다니고.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이해됐죠? We fail to create stories. 우리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실패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방금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됐어? 이 반대편도 사실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지금 설명을 해준 겁니다. 혹시 못 알아먹었을까 봐. 자, 다시 이어서 볼게요. When something unpleasant happens to us. 자, 뭔가 불쾌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면 we often say, 우리는 종종 말한대요. I'd rather not talk about it. 나는 여기서 would rather라는 표현 보이죠? would rather. would rather는 차라리 뭐뭐하지 않겠다. 뭐뭐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는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곤 한대요. 왜 그러냐면 not talking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게 makes it easier to forget. 있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이겠죠. 됐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안 좋은 일이 있어. 말을 뭐하러 하냐고, 굳이.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냥, 막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9등급 받았어. 근데 이제 막,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막, 누구라 그럴까? 뭐 만약에 이제 그 신현우가 막 나한테 와갖고, 야, 몇 등급 받았냐? 막 이래. 겁나 재수없게. 나 1등급 받았는데. 너 몇 등급 받았어? 막 이래. 그럼 이제 내가 뭐라고 하겠냐? 나 9등급 이러진 않겠죠. 그렇죠? 아, 별로 말 안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왜? 그래야 내가 잊어버리기가 더 쉬울 테니까.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야. 알겠지? 연우야, 그러지 말고. 자, 자,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러면 once you tell what happened to you. 자, 일단 뭐뭐 하면 접속사죠, once가? 그럼 일단 너가 말하면 뭐를 what happened to you니까 너에게 발생한 일을 일단 너가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말을 한다는 거는 잘 못 까먹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그걸 잘 생각해야 돼. 말을 하면요, 잘 못 까먹게 되고요. 그러니까 잘 간직하게 되고요. 말을 안 하면은 잊을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좀 이해를 잘해야 돼서 제가 여기다 잠깐만 여기쯤에다 써놓을게요. 자, 내가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안 하면은 기억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겠죠. 여기서 가능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가능성. 아니,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면요, 무조건 까먹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잠재적으로 나만은 있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제 가능성이 낫겠죠. 가능성.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You will be less able to forget. 당신은요, be able to forget이니까 잊을 수 있을 것이다인데 less가 붙었으니까 덜 잊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덜 잊을 수 있을 것이다. 잊을 가능성이 낮다는 거겠죠. 뭐에 대해서? The part of the story that you told. 너가 말한 그 이야기의 부분을 잊을 가능성이 낮아질 거라고. 뭐 한다면? 네가 일단 얘기를 하면.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요거야, 요거. 요 얘기한 거야, 지금. 이 윗문장은요. 이야기하면 기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됐죠? 넘어갑니다. In some sense. 자, 어떤 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이제 나왔네요. make 목적어 목적격보 만든답니다. 그것이
다시 발생하게끔 만든대요.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게 다시 발생하게 만든다. 그게 무슨 말인데요? 이야기가 한번 나왔어. 그럼 그 이야기가 또 나오게 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9등급을 받았는데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9등급을 받았다는 거를 몰라요, 사람들은요.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이 얘기가 또 어딘가에서 회자될 수 있을 가능성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또는 내가 그걸 또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자,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패러프레이징 했을 때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자, 봐봐.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은 아마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뭐라고요? 다 이 얘기만 한 거야. 이 얘기. 됐어? 근데 여기부터가 조금 어려워요. 여기부터. However 나왔죠. 보시면. 반대로. 그러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부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막 필기한 거 엄청 많이 보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우리 앞에 보면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이게 제가 다 추가로 설명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까 봐. 자, 일단은 해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볼게요. 그러나 이야기가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러니까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이라는 건 뭡니까? 이야기를 안 한다면, 말을 안 한다면 이 소리예요. 말을 안 한다면 그 이야기는 오로지 존재할 거랍니다. 어떻게? 그것의 원래 형태로만 존재할 거래요. 근데 그 원래 형태가 뭐냐? 예를 들자면 어떤 형태랍니다. 어떤 형태냐? distributed, 분산되어 있는 형태래요. among the mental structure, 정신 구조 사이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형태랍니다. 그 구조가 어떤 거냐? used in the initial processing, 초기의 처리 과정에서 사용된 정신 구조 속에 있는 정신 구조 속에서 분포되어 있는 형태랍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정신 구조 뭐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쉽게 제가 이제 패러프레이징 해놓은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를 안 하면요. 이 기억이라는 거는 일단 내가 내뱉지는 않았어. 내뱉지는 않았지만 정신 구조의 가장 초기 과정에 딱 저장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기 과정에 여러 부분에 이렇게 막 분산된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산된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이라는 거를 할 때 이제 뭔가 그 기억을 하게 해주는 어떤 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뇌에 어떤 작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막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저장이 돼 있대요. 내뱉지는 않았고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겠죠. 자, 근데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점에서 that it can be reconstructed, 그것이 그 이야기가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경험이 남아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좀 말이 헷갈릴 수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야기가 재구성된다라는 말 때문에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거 수업할 때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지금 봐봐. 다시. 여기서 if절에서 내건 조건이 뭐였습니까? 이야기가 구성이 안 된다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앞 내용은 뭐였습니까? 말을 안 하면은 기억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 얘기였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재구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학생이 와서 나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 선생님 말을 안 하는데 왜 재구성이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나한테 예전에. 어떤 학생이 와서. 아 그래요? 빨리 앉아. 아이씨 뭐야 무슨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와. 아니 그냥 바나나 앞에 두 자리 중에 하나. 네. 아니 무슨 학원 야 내가 강사 14년 하면서 학원에 음수 들고 온 것도 처음 봤다. 야 어? 몸은 괜찮아요? 구강하고 있었어요. 구강의 4번. 이거 하고 쉬는 시간 가질 건데. 자, 아무튼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볼게. 아까 위에 거 잠깐 다시 한번 보자. 이야기를 하면 기억 가능성이 높고 이야기를 안 하면 기억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내가 아까도 뭐라고 했냐면 제가 분명히 아이고야. 자, 분명히 제가 조용. 분명 제가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가능성.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안 하면 기억을 못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100% 그게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 낮다라고요. 가능성이 높다 낮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설령 안 해도요. 언제든지 이 이야기는 끄집어내질 수 있는 거예요. 재구성될 수 있잖아.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9등급을 받았었어. 근데 내가 이걸 말하고 싶지 않아. 당시에는 얘기를 안 했어. 근데 내가 한 10년 지났어. 10년 지나서 동창회 했어. 그때 가서 이제 10년 동안 또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야. 야, 너 그때 몇 등급 받았었냐? 근데 진짜. 물어보는 거야. 이제 어차피 10년 지났으니까. 아, 나 9등급 받았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 당시에는 이야기를 안 했어도 이 이야기는 언젠가는 재구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까먹고 있었던 거야. 야, 나 까먹고 있었는데 10년 후 너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진짜 악질이네, 진짜. 궁금하냐? 9등급이었다, 이 자식아. 이러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말을 요걸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걸 이해하고 이 글을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앞 내용은 뭐라고요? 이야기를 애초에 안 하면 어떻게 돼 있다? 정신 구조의 여러 분산된 형태로 이 이야기가 저장돼 있어요. 내 뇌 속에만 있는 거야. 자, 근데 그 상태에서 따라서 그 이야기는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험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예요. 됐어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한 거 볼래요? 이렇게 저장된 기억은 언제든지 재구성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란 말 써놨죠, 제가.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됐어? 근데 내가 말을 안 하면은 이거를 다시 끄집어낼 가능성은 낮다는 거야. 가능성은 낮은데, 아니, 언제든지 재구성이 될 수는 있겠죠. 그 재구성 될 가능성이 낮을 뿐이지. 이해돼요? 음. 자, 그러면 만약에 그 경험이 나쁜 경험이야. 나쁜 경험이었어. 그러면은 그 기억 속에 존재하는 그 감각이 가져다 줄 수 있답니다. 성가시게 하는 심리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대요. 왜 그러냐면, 봐봐. 내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그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게 나쁜 일을 겪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안 좋은 일을 겪었던 걸 아마 우리 반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 고3 때, 작년엔가 제가 아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없던 일이 아니잖아요. 내 경험 속에는 남아 있어요. 근데 내가 굳이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까먹고 있었죠, 저도요. 까먹고 있다가 문득 생각나갖고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즉 재구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간 내가 여러분께 말하기 전에도 가끔 가다 그때 일이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굉장히 빡치지 않을까요? 제 입장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 경험이라는 거는요. 어떤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경험에 대한 어떤 기억에 대해서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면은 말을 안 하면은 떠올릴 가능성은 낮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경험이 언제든 재구성될 수는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요약을 써왔거든요. 이 글은요. 그래서 요약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사람들은 과거의 특정 경험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려 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 경험은 여전히 잠재적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언제든 재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요약이에요. 됐어? 이해됐습니까? 이걸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저기 뭐야 여기 어디였냐 여기 요 부분부터 여기 if 나온 요 문장 있죠. 여기부터가 말이 좀 어렵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부터가 시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부터. 그래서 요 밑에 하나, 둘, 세 문장을요. 꼭 학교 영어쌤한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학생이 실제로 저한테 와서 질문한 거예요. 어떤 거 질문하라고요? 선생님 이야기가 말이 안 됐는데 왜 재구성이 돼요? 이거 한번 꼭 물어봐 주세요.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음. 아니 아니 이게 여러분 제가 깔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해설을 해드렸는데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약이랑 주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잊기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잠재적인 기억의 재구성 가능성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은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혹시 이거 뭐 필기하시고 싶다면 요약이나 주제는요, 제가 요거 띄워놓은 상태로 이제 쉬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뭐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됩니다. 제가 필기해놓은 부분이 딱 이렇게거든요, 이렇게. 이렇게니까 혹시 쓰시고 싶으면 쓰셔도 돼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끝나요. 아까 얘기했잖아. 앉으세요. 자, 10강 1번 보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지금 이제 모의고사가 개수가 몇 개지? 아니, 20개는 아니에요. 잠깐만. 20에서 24, 29에서 40까지잖아. 그럼 몇 개냐? 이거 5개고. 이거 12개. 17개네요. 17개. 그러면은, 보자. 어, 다음 주 금요일 날까지만 합반 수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도 아마 끝날 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얘네가 목금월화 시험이죠? 그러면 이제 어, 빡빡하네요. 그래도 빡빡하네. 아니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어, 지금 2번 수업? 아니야, 2번 수업만에 사실 모의고사 다 끝내는 거는 조금 무리거든요. 17지문이라. 그래서 3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3번. 그래서 아마 요때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B반 같으면은 이제 17일 날, A반이면 19일 날, 요때 이제 진도를 끝내는 걸 목표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도 끝나는 게 다가 아니죠? 예. 그 무수한 테스트들과, 예, 워크북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할 게 많네요. 할 게 많아.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인 게, 음, 모의고사를 그냥 워크북을 아예 하지 말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도식화만 할까? 이것도 사실 생각하고 있는데, 좀 고민인데, 일단 한번, 그건 제가 조금 더 고민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10강 1번. 요즘은도요, 아까 9강 4번이랑 약간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어, 전체 내용은 쉬워요. 전체 내용은 쉬운데, 여기 보시면 2번째 문장이 뭐가 막 이렇게 설명이 써 있죠.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제 여러분 자습서 기준 보라색으로 막 여기 뭐가 이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잘 못한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좀 추가 설명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용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소재는 강경한 협상가의 결점이라는 겁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I have known several negotiators guilty of hubris.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알아왔대요. 여러 협상가를 알아왔는데 이 hubris가 이제 별주 단어로 나와 있어요. 이게 자만이야, 자만. 음. 그래서 자만이라는 결점이 있는 여러 협상가를 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되게 좀 자만심이 있는 그런 이제 협상가를 알아왔다고 했는데 결국 자만심 있는 협상가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대인은요. 그 자만심이 있는 협상가는 일단 직독직해 먼저 해볼게. 종종 dig their own graves. 자기 무덤을 판대요. 왜 그러냐면 일단 뭐 하면 그들이 have made 뭔가를 하고 나면요. take it or leave it offer. 일단 교섭의 여지가 없는 제안을 하고 나면 they can't tolerate the thought. 그들이 생각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래요. losing face 하면은요 원래 시무룩한 얼굴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선 체면을 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체면을 구긴다는 생각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By returning to the table. 그 테이블로 돌아가면 이게 직독직해요. 여기가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친구들이 예전에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게. 다시 한번 뭐라고 했습니까? 자, 강경한 협상가는요 자기 무덤을 판대. 왜 그러냐면 일단 교섭의 여지가 없는 제안을 하고 나면 테이블로 돌아감으로써 체면을 구긴다는 생각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그 설명을 다 패러프레이징 해놨어요. 보라색으로.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여기 앞 이 세 덩어리 있죠. 이렇게 세 덩어리. 그래서 각각 덩어리를 나눠서 설명드립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제 여기 해석만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들은 흔히 제 무덤을 파곤하는데 이건 뭐 말 그대로죠. 즉 강경한 협상가들은요 자주 자신들의 실패를 불러오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왜 그러냐면 자, 이는 그들이 일단 교섭의 여지가 없는 제의를 하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강경한 협상가들이 상대방에게 야 이제 제안을 하는 거야.
이게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이제 이게 제안을 하는데 이거 받아들일래 말래? 결정해봐. 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야. 이렇게라고 최종적인 제안을 하고 나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면 어 여기서 테이블이라는 게 협상 테이블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감으로써 체면을 구긴다는 생각을 용인할 수 없다.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최종적인 제안을 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걸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재협상을 위해서 테이블로 돌아간다는 거야. 재협상을 위해서. 여기서 테이블로 돌아간다는 건 협상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야. 상대방이 안 받아들였어. 근데 이것 자체가 협상가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협의가 될 수 있으니까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내가 제안을 했잖아. 최종 제안을 했잖아. 예를 들어서 나랑 희원이랑 이제 협상하는 사이라고 한번 해봐. 이제 내가 협상가야. 내가 상대방에게 제의를 했어. 희원이한테 야,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자, 받아들일래 말래? 이렇게 딱 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빠이빠이 했어. 서로 이제 빠이빠이 했고 자, 이렇게 합시다 하고 했는데 나중 가서 이제 희원이가 이제 연락이 온 거야. 그거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우리 협상 좀 다시 하시죠. 이러는 거야. 그럼 다시 이제 협상 테이블로 오겠죠. 이것 자체가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아니, 내가 분명히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맞춰줬는데, 이거를 또 재협상을 하자고? 그럼 재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결국에는 협상가한테는 불리하고 상대방에게는 유리한 협상으로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냥 우리가 당근마켓 같은 데서 물건 판다고 생각해 보면 편해요. 어. 아니, 내가 이제 판매자야. 내가 판매자인데, 이거 제가 2만 원에 팔게요. 했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희원이랑 나랑 만났어. 예를 들어. 만났는데 이제 희원이가, 아,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2만 원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고, 빠이빠이 했어, 서로.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2만 원 말고요. 우리 18,000원에 합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2만 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결국 나한테, 즉 협상가한테는 불리한 제안을 다시 할 거다라는 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의도 자체를.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강경한 협상가한테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걸로 인해서 협상가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판다는 거죠. 강경한 협상가라고 했잖아요. 강경한 협상가. 강경한 협상가란 건 뭡니까? 말 그대로 강경한 거예요. 뭔가 우리 이렇게 좀 조율을 해봅시다 이게 아니라 야 닥쳐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게 강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결국 본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이해돼요?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you may argue. 자, 너는 주장할 수도 있대. That it's important. 중요하다고요. 뭐가? To display toughness and resolve to the other side. 상대방에게 강인한 결의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강경함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단호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데요. 하지만 earning a reputation for being tough. 자, 강경하다는 평판을 얻는 것은요, doesn't serve you well. 너에게 도움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랍니다. At the negotiation table, 협상 테이블에서. Indeed, 정말로 a reputation as a tough negotiator. 강경한 협상가로서의 명성은요, 뭐로 이끌 수 있냐면, a number of, 많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이끌어버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그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뭐냐?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counterparties, 상대방들이 will treat you, 너를 대할 거래. 어떻게? With greater suspicion. 더 많은 의심을 가지고 상대방 이제 협상가를 대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act much tougher. 훨씬 더 강경하게 나갈 거랍니다. then 뭐보다 그들이 보통 하게 될 것보다.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세게 나오니까 나도 쫄려 보이면 안 되니까 더 세게 나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좀 중고차 매매하고 이런 거에서 좀 많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중고차를 이제 사는 입장인데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중고차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 막 세게 나오는 거야. 막 이제 막 이것만한 거 없어. 닥치고 이거 사 너 이거 안 사면 손해야. 막 이러면서 되게 세게 나가. 그럼 왠지 우리가 좀 이제 반발 심리가 생기고 사기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이제 좀 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좀 부드럽게 나와.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제가 이런 걸 사러 왔는데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어떨까요? 이렇게 만약 구매자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판매자가 그런 거라면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고객님한테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 어, 아니야, 너한테는 이게 딱이야. 닥치고 이거 사. 이거랑은 다르잖아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세게 나오니까 그에 대한 반발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경한 협상가로 이렇게 유명해졌어. 그 자동차 판매원이 이 사람 무조건 닥치고 이것만 사래 하면서 막 커뮤니티에 막 글 같은 게 막 퍼지는 거야. 그럼 누가 그 사람한테 가서 자동차를 사겠냐고. 됐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그런 평판이 결국 어떻게 된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자, in non-investigation 한 연구에서요. 어떤 연구냐면 of how bargaining reputation affects 교섭 평판이 affects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how others treat you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한 조사에서 캐시 틴슬레이라는 사람이 뭘 알아냈냐면 대절을 알아냈대요. 대절. 터프 가이는 finish last 마지막으로 끝낸다. 즉 강경한 사람이 꼴찌다. 라는 거래요. 그럼 이 강경한 사람이 꼴찌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절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negotiate 협상한대요. more aggressively with those 어떤 사람들과 더 공격적으로 협상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냐? To have a reputation for toughness 강경하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더 공격적으로 협상을 한다는 걸 뜻한다. 이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강경한 협상가는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의심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상대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 이게 접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영어 강사가 자기 유튜브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야 주변 학원 다 쓰레기야. 내가 짱이거든. 나만 믿고 따라와. 다 1등급 만들어줄게. 굉장히 세게 나온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봤을 때 어때요? 뭔가 좀, 뭔가 좀 사기 같고, 뭔가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이제 강경한, 이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면요. 그러니까 괜히 막 저 사람에 대해서도 막 더 조사하게 되고, 막 이제 그런 이제 심리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강경하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는 게 결코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득이 될 게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꾸 니네가 로이센 무섭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판을 이상하게 퍼뜨리니까 이 취업부 애들이 안 들어오잖아 자꾸 자꾸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저기 뭐야 그때 민재가 그랬나 저기 뭐야 그 저기 지난 시간에 어떤 친구가 그랬다며 뭐 기말고사 때 뭐 오겠다고 뭐 그런 얘기 했다며 그랬는데 그 친구가 야 로이센 무섭냐 뭐 이랬다고 아니 날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강경하다고 평판이 이제 생겨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이제 주역고 인원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네. 아니에요. 전 이 정도로 만족 못해요. 이거의 2배는 있어요. 그래도 야 니네 반 몇 개예요? 11개? 11개면은 그래도 한 2개 반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반에 몇 명 있어요? 26명? 그러면 한 50명은 있어야죠. 지금 여기. 어. 아, 안 돼, 안 돼. 응. 씨, 내가 할 말을 본인이 했네. 어. 왜 그래? 역시 악질이야. 내가 아까 괜히 예시를 든 게 아니야. 어? 자, 그래서 강경한 협상가의 이제 결점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룬 거다. 그 강경한 협상가의 평판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10강의 2번입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이후로는 아마 그렇게 어려웠던 지문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소재 먼저 읽어볼게요. 고위험 활동이 불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나왔네요. 자, 근데 이 비스무리한 지문이 아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볼게요. Some individuals. 자, 일부 사람들이 with high levels of trait anxiety. 자, 그러면 높은 수준의 특성 불안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요.
may turn to. 이 turn to가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depend on이랑 똑같아요. 의지할 수도 있답니다. extreme activities. 극단적인 활동에 의지할 수 있대요. as a way. 어떤 방법으로서 of managing their anxiety. 그들의 불안감을 관리하는 한 방법으로서 극단 활동에 의지할 수 있답니다. 아니, 높은 수준의 특성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 불안감이 큰 사람이래. 근데 불안감이 큰 사람이 오히려 뭐에 의존한다고요? 그들의 불안감을 관리하기 위해서 극단적 활동에 의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쫄보야. 근데 쫄보라서 오히려 극단적 활동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이죠. 그렇죠? 자, 한번 이어서 볼까요? It seems that 뭐뭐처럼 보인대요. They avoid. 그들은 피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The problems and anxieties of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와 불안을 피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뭐 함으로써? By throwing themselves. 자기 자신을 집어 던지는 거야. 어디로? Into an absorbing activity. absorbing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absorbe가 흡수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 흡수한다는 거는요, 완전히 나한테 녹아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가 있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있는 활동에다가 자기 자신을 집어넣음으로써 뭔가 이런 문제나 불안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그 활동이 어떤 거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극단적 활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are more likely to succeed.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역설적인 표현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까 첫 문장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쫄보가 극단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오히려 자기의 불안을 관리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일상에서의 불안감, 그러니까 여기서 일상에서의 불안감이라는 거는 그냥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자기가 좀 관심 있는, 대표적으로 익스트림 스포츠와 같은 이런 굉장히 재밌는 활동에 자기 자신을 참여시킨다는 거겠죠. 이렇게 해갖고 결국에 그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이제 좀 익스트림 스포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막 겁없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쫄보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 지금 여러분이 이제 저를 봤을 때 한번 내가 궁금하니까 물어볼게요. 지금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제 학창 시절,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지금 여러분의 나이일 때 저 어땠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누가 보더라도 내가 일진상은 아니지 않냐? 누가 보더라도.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1년 내내 연애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아, 그거랑 뭔 상관이야. 연애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 사진이니까. 아, 저건 4년 전에 찍은 거고요. 그러면 가능성이. 왜 속삭이면서 말해? 제가 고등학교 때요, 진짜 찐따였어요, 찐따. 개찐따였어요, 개찐따. 연애 어떻게 하지? 야, 찐따는 연애하면 안 돼? 어? 아니, 찐따는 연애하면 안 돼? 너무하네, 진짜. 아, 연애랑 상관없다니까, 그거랑. 아니, 그러니까 진짜,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좀 속된 말로 이제 나댄다거나 아니 뭐 나서거나 막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되게 막 소심하고, 진짜로. 되게 그러니까 막 좀 뭐랄까 좀 그렇게 말이 많진 않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말이 많지는 않은데 친한 친구끼리만 있을 때만 이렇게 좀 말 많은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좀 약간 딱 그런 부류였어요. 그런 부류. 그리고 그냥 이제 딱 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이제 뭐 만화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저기 뭐야 여인데요. 아니 왜 만화 좋아하는 게 나쁜 거예요? 뭐 슬램덩크 이런 거 보고 막 그랬었는데 뭐 나루토 이런 거 보고 아무튼가 그러니까 만화책 보는 거 좋아하고 그냥 이제 집에서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공부하고 그냥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막 이제 뭐 친구들처럼 뭐 점심시간마다 뭐 축구하러 나가고 막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귀찮아. 이렇게 막 몸 쓰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되게 찐따 같은 3년을 보냈어요. 찐따 같은. 근데 이제 이게 제가 평생 살면서 성격이 한 두세 번 정도는 바뀐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1차적인 계기가 이제 20살 때. 그때 이제 좀 약간 좀 이제 많이 활발해졌고요. 그때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20대 그거는 성격이 바뀌었다기보단 사상이 바뀐 거니까 좀 다른 얘기 같은데. 아무튼간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가 27에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부터 또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살 때는요, 어땠냐면은 좋은 말로 말하면은 이제 외향적으로 바뀌었는데 좀 공격적이었어요, 제가. 많이, 많이. 지금 여러분 놀랍게도 저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때는 떤 수준이었냐면요, 그냥 되게 싸움닭이라고 했어요, 애들이 나보고. 싸움닭. 그러니까 막, 아야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때 이제 뭐 이제 몇 가지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 대표적인 게, 그 강남역에서 이제 저기 그 동창들을 이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제 아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 지하철역 이렇게 입구에 보면은, 이 그 노숙자들이 이렇게 막 돈구걸하는 사람들이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얘기한 적 있죠. 근데 이제 친구들 이렇게 셋이랑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여자애 하나가 얘한테 이 노숙자한테 이제 10,000원인가 이렇게 딱 주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그거 보고 미쳤냐고 너. 아니 저 그지 새끼들한테 왜 뭐 아니 일할 능력도 없는 저런 무능력자들한테 왜 돈을 주냐고 돈 아깝게 막 이러면서 막 그거 들리라고 막 그랬었고 아니 막 좀 그랬어요. 좀 인성 파탄자였어요 그때는. 예. 그리고 좀 이제 그 그리고 좀 이때 아니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좀 여혐이 좀 심했어요 이때. 예. 이건 지워야겠다. 옛날에.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좀 어떤 느낌이냐면 어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어린 꼰대라고 해야 되나? 어린 꼰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22살 때였나? 22살 때 이제 그 대학교 이제 동기가 이제 CC였는데 얘가 이제 그 헤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나를 꼬셔갖고 이제 클럽을 가재요. 계속 꼬시는 거야. 나 안 간다고. 나 그런데 가기 싫다고. 나 시방 갈 거라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하도 이제 가자 해갖고 이제 한 번 갔어요. 그게 이제 내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클럽이었는데 그 클럽에 2층이 있었거든요. 2층. 근데 2층에 이렇게 단상이 있어요. 여기 이제 아래에서 이제 사람들이 보여. 이렇게. 그럼 여기 단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니은자로 있어요.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었어. 서서 이렇게 아래를 보고 있었어요. 여기를 보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게 또 미성년자들이니까 내가 이제 좀 조절을 해서 얘기할게요. 아무튼간 아무튼간 그래서 이제 뭐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막 여기서 이제 모여서 춤추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지금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그거를 본다면요. 지금 나이에서 이제 뭐 지금 가면 나 뺀지 먹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가서 내가 이제 이거를 이제 바라본다면 지금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젊어서 좋겠다. 아니면은 저게 이제 바로 이 MZ 세대들이 노는 약간 뭐 그런 건가 하면서 이게 부럽다. 재밌게 논다. 약간 이렇게 볼 것 같아. 저게 젊음이구나. 이렇게 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때 22살의 저는 이들을 보면서 진짜 무슨 생각했냐면요. 아유, 저런 게 이제 국가의 미래인가. 존나 한심하다. 진짜. 어. 진짜 이랬어요, 제가. 그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좀 잘 모르겠어. 막 여자들 막 그래서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춤추는 거 보면은 쟤네들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어. 그렇게 따지면 지도 클럽 안 왔고서는. 물론 저는 춤을 추진 않았지만 끌려간 거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간 막 그런 좀 좀 젊은 꼰대, 어린 꼰대 좀 이랬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친한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그 별명을 지어줬던 게 이제 좀 욕설이 들어가는데 제 별명이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진짜 이렇게 불렀어요 저를요. 어, 어, 어. 물론 졸라맨입니다. 네, 아무튼간. 네, 근데 아무튼간 이제 어. 근데 아무튼간 이제 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좀 그렇게 막 이제 나서거나 이제 그런 성향이 아니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사실은 이제 좀 성격 개선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고등학생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좀 그게 극복이 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 글에서 말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도 지금 얘기를 해보면요. 불안감이 높으니까 오히려 불안감이 더 높은 활동을 함으로써 일상에서의 불안감을 뭔가 조절하거나 낮추거나 이런 거를 이제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잡소리 많았으니까 좀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evidence in support of this idea.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증거는요, came from a study. 한 연구에서 나왔는데 뭐를 비교하는 거냐면 마운테이너, 그러니까 산악인들이겠죠, 산악인들. 얘네를요, practitioners of judo. 그러니까 유도 선수들을 비교하는 이런 연구에서 나왔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유도는요, 결국에는 로우 리스크 스포츠로 간주되는 거예요. 됐어요? 어? 유도가 왜 로우 리스크 스포츠지? 어쨌든 땅바닥에서 하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제 산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발 삐끗하면 그냥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 리스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보자면 The result show. 그 결과가 뭘 보여줬냐면 대절을 보여줬는데 산악인들은 즉 높은 수준의 일반적인 불안 수준이 높은 산악인들이래요. 자, 불안감이 높은 산악인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뭘 경험했냐면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general anxiety. 일반적 불안 수준이 상당히 더 낮아진다는 걸 경험했답니다. once 일단 뭐 하면요? 그들의 등산을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일단 끝나고 이제 한번 끝내고 났으니까 할만한데? 이런 거예요. 저도 에버랜드 가서 티익스프레스 타기 전에는 겁나 쫄았거든요. 어씨 이거 겁나 무서운데? 근데 한번 타니까 이제 별거 아닌 거예요. 탈만한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알만한 분은 아시지만 제가 에버랜드를 자주 가잖아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아마 갈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TX를 항상 혼자 타거든요, 저는. 왜냐면 이제 우리 애랑 와이프는 못 타니까. 그래서 혼자 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타면 이제 처음에 이제 타보신 분은 아는데 처음에 다다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이제 올라갈 때 이게 이렇게 등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니까 되게 편해요, 그게. 어. 그럼 이제 거의 정상에 다다를 때쯤에 이렇게 경치 구경하고 있어요. 아, 좋다, 오늘 날씨 좋다, 이러면서. 이러고 보고 그냥 무표정으로 타요, 무표정으로. 그냥 처음에 떨어질 때도 그냥 시원하다 하면서 타고. 예. 그리고 이제 거의 끝자락에 그 사진 찍는 곳 있잖아요. 이제 타면서 계속 전 생각해요. 아씨 오늘은 포즈를 뭘 하지?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어. 요새는 이제 타면서.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할까? V로 할까? 이렇게 할까? 막 고민하면서 막 타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제 막 무섭다기보다는 이제 좀 막 경치 구경하고 이제 시원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타는 것 같아요. TX를요. 음. 네. 그 그걸 책표지로 하라고 이거를. 만약에 그걸 근데 들고 타는 걸 아마 이제 직원들이 못하게 할 텐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네. 근데 이걸 들고 가라고요, 에버랜드까지. 자, 이어서 볼게요.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high risk activity of climbing. 그러니까 등산이라는 이 고위험 활동이 appeared to, 뭐처럼 보이냐면, have a calming effect. 진정 효과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고위험 활동이잖아요. 되게 위험한 거잖아. 근데 이게 오히려 진정 효과를 주는 거야. 왜냐면 이거를 무사히 완수했을 때 그 가져다 주는 그런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방금 말한 티익스프레스를 한번 타봤다? 이런 거. 한번 타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것처럼. 그렇죠? On these naturally anxious individuals. 이렇게 원래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죠? No such effect was observed. 자, 그러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답니다. 유도 비교 집단에서는 이제 그러한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하이리스크 이제 활동이 아니니까.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볼게요. The researchers, 연구자들이 말했는데 대절이야라고 말했는데 한번 볼게요. The intense focus required for climbing. 자, 등산을 위해 필요로 되는 강렬한 집중이 served, 도움이 된답니다. 뭐에? To divert the climber's attention away. 여기서 divert라는 표현 나왔는데 아래 제가 필기해 놨습니다. divert 목적어 away from A to B. 길죠. 뭐 이제 복잡하게 볼 건 없고요. 이 divert라는 단어가 돌리다라는 뜻이야. 돌리다. 뭐 주의를 돌리다라든가 어떤 뭐 방향을 돌리다라든가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은
목적어를 away가 붙었으니까 이 방향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A를요. 지금 from A to B가 나왔잖아. 그래서 A를 A에서 전환시켜서 B로 주의를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그 등산객들의 주의를요 돌린 거야. 뭐로부터? 그들의 만성적인 불안으로부터. 원래 불안감이 있었잖아. 이 등산객들이. 근데 여기에서 그들의 집중력을 어떻게 주의를 돌렸답니다. 어디로 돌렸냐? On external and objectively threatening situation으로요. 그러니까 외부적이고 객관적으로 위협적인 상황. 이런 걸로 이제 돌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They felt able to control. 그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 길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 다음 내용 볼게요. 그러니까 다음 내용이래.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그 등산에 필요한 강렬한 집중이 있잖아요. 고위험 활동을 하니까 집중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전에도 지문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럼 그 집중을 하는 것 자체가 주의를 돌린 거야.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불안감이 있는데 이 불안감에서부터 이제 내가 이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그런 어떤 상황, 이런 쪽으로 이제 주의를 돌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만성적인 불안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 머릿속에 만성적인 불안감이 있었는데 집중을 내가 계속 하다 보니까 왜냐면은 이 한 걸음 한 걸음 집중해야 우리가 이 등산할 때 위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까맣게 잊고 이제 내 불안감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고 났을 때 불안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고위험 활동이 오히려 불안 수준을 낮춰주는 역설적인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갑시다. 10강의 3번. 두 지문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다음 주에 또 모의고사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네요. 다음 주도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금요일. 알겠죠? 제가 월수에 하고 싶은데 월수에는 우리 주역부 1학년 수업이 있어서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금요일밖에 없어서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렇게 할 테니까 오늘이랑 똑같이 6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네. 아마 다음 시간에는 뒤로 나가 있는 사람이 둘이 아닐 것 같네요. 아, 다 서서. 저 새끼 자세 봐라, 자세 봐, 저거. 아니야, 아까 전에 내가 졸고 있는 거 봤었어. 저기 앉아서. 내가 봤어. 아니, 진짜. 내 아들 걸고 말할 수 있어. 진짜 봤어. 아니야. 아까 봤어, 내가. 아까 봤어. 아까 봤는데 내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간 거야. 그지 같은 놈아. 자, 볼게요. 소재 보겠습니다. 자,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방식. 안 어렵습니다. 안 어려워요. 자, 가볼게요. We have seen many examples of primate societies. 우리는 영장류 사회의 많은 예시들을 봐왔는데 어떤 사회냐면요. In which other community members,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부모들에게 도움을 빌려줬대요. 어떤 도움이냐면 with child care니까 육아와 관련된 도움을 제공해주는 그런 영장류 사회의 많은 예시들을 봐왔답니다. 좀 더 이어서 볼게요. In many pre-industrial societies, 많은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요, 부모들은 받는답니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요. 뭐 할 때? 그들이 여기 투투 나온 거 보이시죠?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한. 즉 그들이 양육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을 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산업화 이전 시대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출산도 좀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다자녀 가구가 많았다는 거야. 근데 이 양육하기가 너무 빡셀 거 아니야.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었대요. 근데 그 도움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걸 한번 볼까요? Foster care of young. 자, 아이들의 foster care랍니다. 위탁 돌봄이거든요. 위탁 돌봄. 즉 일시적 입양이에요. 일시적 입양. 이것이 is a common solution. 일반적인 해결책이었대요.
for families, 가정에게. In pre-industrial societies,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어떤 가정이냐면요. 근데 who have too many children.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을 위한 일반적인 해결책. 그게 바로 뭐다? 일시적 입양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입양은 뭐예요? 아예 애를 보내버리는. 아예 영구적으로 보내는 거죠. permanent야. permanent adoption. 됐어? 근데 이제 얘는 뭡니까? 위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애 한 3달만 맡아주세요. 뭐 이런 거죠. 뭐 아니면 1년만 맡아주세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입양을 하는 거죠. 일시적인 입양. 애가 예를 들어 8명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13남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얘가 남학생이었는데 얘가 몇째였더라? 걔가 그때 그 고1이었는데 얘가 넷째인가 다섯째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둘째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그 영화 배우였거든요. 근데 이름을 남보란가? 맞나? 아무튼가 그 있어요. 남보란가 그 써니인가 그 영화에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이제 누나가 이제 남보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되게 다자녀로 유명하더라고요. 11남매인가 13남매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섯째인가가 있었는데 이제 걔가 이제 제가 가르쳤던 애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대체 부모님께서 어떻게 양육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간 거의 그 정도면은 이런 일시적 입양이 거의 필요할 수준이지 않을까. 야, 13남매가 있는데 이걸 다 이제 만약에 이게 산업화 이전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입양을 시키는 거겠죠. 예를 들어 한 5마리 정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도 8마리 남잖아요. 그러니까 8마리 이제 좀 키우고 5마리 이제 좀 위탁 돌봄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자, 이어서 볼게요. fostering differs from adoption. 자, 위탁은 입양과는 다르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양은 뭐예요? 진짜 입양, 아예 보내버리는 거. 이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in that 하고 나왔는데 뭐뭐라는 점에서. 이거 대시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접속사예요, 접속사. 자, 어떤 점에서 the bond between biological parents and children. biological parents니까 친부모죠. 생물학적 부모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친부모와 아이들 사이의 유대감이 is not terminated. 종결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 위탁은 입양과는 다르다고요. 입양은 어때요? 보내면 유대감이 없어요. 끝. 끊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위탁은 뭡니까? 안 끊겨요. 아예 보내버린 게 아니잖아. 애를요. 그냥 잠시 맡아두고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감이 끊기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다르다는 거죠. 이어서 그 아이는요. goes to each foster parents. 자, 양육해주는 부모에게 간답니다. 양부모죠, 양부모. 그러니까. 됐어요? after weaning. 그러니까 젖대기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양부모에게 간대요. 자, 그러나 can return. 돌아올 수 있답니다. to its biological parents. 그러니까 친부모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대요. at any time. 언제든지요. 만약에 뭐 한다면 the arrangement doesn't work out. 그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합의라는 게 뭘 말하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봐봐. A라는 가정이 있고 B라는 가정이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자식이 없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가 뭐 예를 들어 8남매야. 근데 이제 애가 막 태어났어. 막 이제 막 뭐 이제 돌 될랑 말랑 막 이런 상황이야. 그럼 이제 얘를 이쪽으로 이제 보내는 거야. 근데 일방적으로 보내기만 하면은 얘는 이익이 없잖아요. 그렇잖아. 어쨌든 애를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얘도 뭔가가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의 반대로 이 A라는 가정에서는 뭔가를 해주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은 산업화 이전 사회니까 뭐 농경 사회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B가 소유하고 있는 밭의 뭐 일부분을 읽어준다든가 밭일을 좀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주고받는 게 있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 애 한 명 봐주는데 너 밭을 이거 다 니네가 읽어. 그럼 이거는 합의가 잘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뭐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 당연히 다시 빠꾸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음. 자, 이어서 볼까요? biological parents. 친부모는요, 계속해서 to interact with children.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겠죠, 당연히. 어떤 아이들? They have fostered out. 그들이 양육해온 아이들과요. 그리고 remain concerned. 여전히 걱정한 상태로 남아 있답니다. 그들에 대해서요. 하지만 allow another family to raise them. 하지만 허용한데요. 또 다른 가족이 그들을
양육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위탁돌봄인 거잖아요. 그 아이들과 유대감이 끊기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상호작용도 할 거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당연히 걱정도 할 거고. 하지만 이제 그들이 이제 다른 이제 가정에서 이제 좀 양육할 수 있게끔 맡기는 거. 이게 이제 위탁돌봄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어서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do not lose 잃어버리지 않는답니다. 그들의 친부모를요. 그리고 are raised 길러집니다. 사람들에 의해서요. 어떤 사람들? who are better able to care for them. 그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게 환경적으로든 능력적으로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더 잘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길러지는 거죠. 자, permanent adoption. 영구적 입양은요. with the complete separation of the parent-child bond. 자, 그러면은 완전한 분리랍니다. 뭐에? 부모, 자식 간의 유대감의 완전한 분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영구적 입양. 이 영구적 입양은 is rare 했대요. rare. 흔하지 않았답니다. 이 사회에서는. 됐나요? 그러니까 일시적 입양만 많았다고. 이제 영구적 입양은 없었다는 거죠. 저 그런 기사 본 적도 있어요. 몇 달 됐는데 충격적이었던 건데 어떤 이제 그 부모가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부부가 있었대요. 부부가 있는데 자식이 없는 거야. 불임이었나 봐요. 아마 불임이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안 낳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이제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양을 했어. 이제 아이 한 명을 입양을 해갖고 입양을 했는데 몇 년 뒤에 파양을 했대요. 다시. 근데 이제 왜 파양을 했나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입양을 한 목적 자체가 그 저기 뭐야 저기 그 아파트 집 얻으려고. 이제 그 청약 하려면은 원래 이제 애가 있으면 이제 그 플러스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청약에 당첨되고 하양. 어 이런 것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어디 그 뉴스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근데 이제 그게 그 입양이라는 게 조건이 굉장히 빡세거든요. 그게 막 그냥 데려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지난간의 뭐 어떤 행적이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이력이라든가 당연히 이런 게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를 제대로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막 다 따진단 말이야. 그런 걸 따져서 이제 입양을 해주는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와, 딱 이제 아파트 되고 어느 정도 살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자마자 그건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정 기간을 아마 살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 기간 채우고 그런 것도 봤어요. 무섭죠, 여러분? 이런 세상이야. 자,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오늘 진도의 마지막이네요. 10강의 4번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네. 아니, 어차피 니네 테스트 봐야 돼요. 아, 그러네. 이거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고 여기 뭐야 니네 저기 데일리 테스트 그 부분 해석 테스트 마무리해야 돼요. 어차피. 자, 소재 보겠습니다. 지식의 상대적 속성. 음, 바로 가볼게요. 대신에 요거 끝나고 이제 좀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쉬는 시간에 뭐 화장실 다녀오시던지 뭐 물 드시던지 하시고요. 쉬는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테스트 볼 때는 왔다 갔다 못 합니다. 알았죠? 쉬는 시간 제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갈게요. 만약에 나는 좀 일찍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그냥 뭐 쉬는 시간 그런 거 필요 없이 테스트 보셔도 돼요. 끝나는 대로 보내주세요. 알았죠? 원하는 대로 하세요. 자, 갑니다. 자, one of the persistent myths of mainstream society. 자, 주류 사회의 지속적인 믿음, 근거 없는 믿음인 거죠. 이 미스라는 거. 미스가 신화잖아요. 근데 신화라고 알고 있으면 초딩이에요. 그거 말고 근거 없는 믿음 또는 통념 이런 뜻입니다. 자, 끊임없는 통념 중에 하나가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 대절이랍니다. 그럼 대놓고 통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절 한번 볼까요? The knowledge, 지식. We study in schools.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is factual, 사실적이고요. and neutral, 중립적이다. 라는 것. 이게 바로 뭐다? 통념이라는 거. 그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니네가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지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되게 중립적이구나. 어떤 이제 특정 의견에 쏠린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절을요. 지식이라는 거는 뭐 이거 왜 구문 분석이 안 돼 있냐? 여기 표시 좀 해놓을게. 대절. 요만큼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지식은요, 진화해요.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is dependent on, 뭐뭐에 의존적이랍니다. 뭐에 의존적이냐? 역사 속 순간에 의존적이고요. 그리고 the cultural reference point of the society. 자, 그러면 사회의 문화적인 기준에 의존적이랍니다. 그 어떤 이제 사회 문화적 기준이 어떤 거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회 문화적 기준에 의존적이랍니다. 뭐가요? 지식이요, 지식. 여기서 이시 가리킨 게 지식이야, 지식. 자, 여기가 주제인데요. 얘가 뭔 말하는지를 좀 이해해야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짧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3,000년 전에 배운 지식과 지금의 지식이 똑같을까요? 아니잖아요. 변화됐잖아.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배우는 지식과 2000년 뒤에 배우는 지식은 또 다를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역사 속 순간에 의존한다라고 됐잖아. 이 역사 속 순간이란 건 뭐냐면 어, 아까 위에서 중립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지식이 중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립적이지 않다. 대표적으로 역사 과목이 그렇지 않을까요? 역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승자의 입장에서 쓰였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역사 속 순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뭐 조선시대나 이런 이제 역사를 보면은요, 당파가 항상 나뉘어져 있잖아요. 당파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 당파와 B 당파가 있는데 당시에 왕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 왕은요, A 당파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예를 들어 A 당파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추존한 그런 왕이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당시의 기록은 B 이 당파에게는 굉장히 좀 박하게 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A 같은 경우는 되게 좋게 쓰일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저기 누구 있냐? 선조 때 그 정철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정철하니까 그게 누구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니네 맨날 그 저기 문학에 맨날 나온 거잖아. 관동별국 나오고 삼위인국, 숙미인국 쓴 사람. 그 사람이 정철이 봐봐. 이 한 사람도 이제 몰랐던 거예요. 삼위인국, 숙미인국 쓰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서인 동인으로 이제 나눠진 막 그런 시기였잖아요. 뭐 저도 사실 역사는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정철이 동인이었냐 서인이었냐 갑자기 헷갈리네. 어디였냐? 그런 적이 없는. 에휴 됐다. 응. 아무튼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사실은 좀 그 지금 이제 우리 국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등장하고 이제 막 되게 많은 이제 그런 작품을 남긴 그런 되게 위인처럼 이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제 완전 그 인성 파탄자에다가 완전 그냥 술주정뱅이였어요. 어, 그 삼인국, 송민국 그게 다 술 처먹고 쓴 거거든요. 술 먹고 쓴 거야. 이제 맨날 하도 술 먹으니까 이제 막 술 먹고 막 아니 왕님 내가 널 이렇게 좋아하는데 표현하면 안 돼? 막 하면서 그래갖고 저 새끼 또 시작이네 하면서 너 좀 저기 가서 근신해라 해갖고 거기 가서 이제 막 술 처먹으면서 쓴 거예요. 그게 삼인국, 송민국이에요. 응.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잘 알지 못하니까. 자, 어찌됐든가. 그러니까 이제 역사 속 순간에 따라 또 다른 거고요. 지식이라는 거는. 게다가 이제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 사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사회적, 문화적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거죠. 이거는 또 대표적인 예시가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그 저기 누구야 그 갈릴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지동설을 함께 이제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래도 지구는 돈다 막 이런 이제 명언을 남겼잖아. 그때 이제 당시에 천주교에서는 되게 이제 그걸 배척했었죠. 무조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제 천동설을 원래 주장을 했었는데 근데 원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동설이 맞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지구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지식이 받아들여졌겠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 문화적 관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건 절대적이지
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정리했죠. 지식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됐어? 자, 다음 내용 볼게요. Thinking critically,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건 involves more, 더 많은 걸 포함하는데 어떤 거 이상을 포함하냐면 just acquiring new information, 그냥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을 포함한답니다. In order to determine, 알아내기 위해서요. 뭐를? Which facts are true and which false. 자, 어떠한 사실이 진실이고 어떠한 사실이 거짓인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 이상을 수반한답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그것은 또한 비판적 사고는 또한 뭘 수반하냐면 뭘 또 알아낸대요.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알아내는 것을 포함한답니다. Given to those facts, 그 사실들에 부여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말하는 거냐면 아까 위에서 뭐라 했어요? 지식이라는 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라고 했죠. 지식은 절대적인 어떤 진리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사고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어떤 지식을 받아들일 때 무조건 이게 진리구나 이게 아니라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예를 들어서 물질을 쪼갠 최소 단위가 원자라고 했었어요. 자, 이 원자 이상으로는 잘라지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걸 진리로 받아들였던 시절이 있었을 거야. 근데 나중 가서 보니까 이제 이게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개진다라고 하면서 지식이 바뀐 거고요. 그렇죠? 그럼 양성자, 중성자를 발견한 사람은 비판적 사고를 했으니까 이걸 발견했겠죠. 이 진리를 믿었다면 과연 이 양성자, 중성자를 어떻게 발견했겠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양성자, 중성자가 가장 최소단위다라고 했지만 업커크니, 다운커크니, 커크에 대한 개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발달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가 하고 이 필자가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 독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전달하는 거야. 야, 지금 너네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진리가 아니야. 너네 비판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두 문장이 뭐라고 써놨어? 내가 요지라고 써놨잖아. 요지라고. 이게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거야. 너네 비판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걸 진리라고 무조건 믿지 마. 그럼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뭔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이해돼요?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니네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인다. 쉽게 말하면 뭐야?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는 거야. 학교에서 지식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니네가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거 거짓 아닐까? 라고 니네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그냥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을 니네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비판적 사고라는 거야.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 니네가 지금 배우는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지식들이 어쩌다가 그 지식이 나왔는가?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니네가 판단하려고 해봐야 된다고. 이게 바로 비판적 사고야. 너네가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요지라고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this determination. 이렇게 알아낸 것은 또 뭘 포함하냐면요. 평가하는 걸 포함한대요. 투자를요. 어떤 투자냐? Various groups may have. 다양한 집단이 했을지도 모르는 투자랍니다. In furthering or challenging those meaning in any particular historical moment. 어떤 특정한 역사적 순간에 그 의미를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그 의미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겠죠. 도전하는 거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집단이 했을지도 모르는 투자를 평가하는 걸 포함한대요. 자, 이건 뭔 말이냐? 똑같은 말이에요. 위에 거랑 똑같은 건데. 자, 너네가 이런 거를 알아내는 게 다 비판적 사고에 포함된다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서 알아내는 거 determining 나왔고 그 윗문장에서도 여기 determine 나왔잖아요. 그렇죠? 비판적 사고라는 거는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틀린 건가. 그리고 그 사회, 역사, 정치적 배경이 어떠한가. 이런 거를 알아내는 걸 다 포함한대요. 비판적 사고라는 말 안에는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낸 거는 또 뭘 포함하는 거냐면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뭐 최소 단위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편의상 원자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사실이라고 쳐볼게. 그러면은 이거는요. 여러 이제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집단들이 막 어떤 시간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해서 이 결과값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최소 단위가 원자다.
라는 것을요. 그러면은 이거를 평가하는 걸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원자라는 게 나오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의미에 이 의미에 뭔가 서포팅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아니다 그거 원자 아니다 라고 이제 뭐 반대를 제시하거나 뭐 다른 원자보다 다른 얘기가 좀 더 좋겠다. 여러분 혹시 에테르라는 거 알아요? 에테르? 그 이제 예전에 그게 이제 언제 나왔던 얘기냐면요. 어, 아인슈타인 그 시대 때 나왔던 한창 그때 있었던 이제 얘기예요. 그 이제 그 에테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우주에 이제 에테르라는 물질이 존재한다. 뭐 이런 이제 어떤 개념이 있었어요. 이론적 개념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그 우주에는 에테르라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저런 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결론만 말하자면 에테르라는 물질은 없습니다. 그걸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증명을 해낸 거죠.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어찌됐든가 그러면 이제 그 에테르라는 물질이라는 거는요. 이제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이제 다 믿고 있었다고. 당시에 이 에테르라는 물질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투자가 됐을 거 아니야. 여러 학자들의. 근데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의미를 덧붙여주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에테르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 의미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겠죠. 아인슈타인처럼요.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당시에는 에테르가 존재한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비판적 사고라는 거는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주장한 거지? 또 반대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거지? 이런 사고. 됐어? 이런 게 다 이제 비판적 사고를 통해 알아낸 것. 거기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제 예시를 듭니다. 이 사람이. 어떤 예시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there was a time. 어떤 시기가 있었대요. When it was not widely understood. 널리 이해되지 않던 시기가 있었답니다. 뭐가? That the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다는. 그렇죠? 옛날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게 널리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대요. 이 외는 참고로 관계부사예요. 자, 넘어가서 common sense. 상식이라는 건 might tell us. 우리에게 말해줄 수도 있어요. 뭐라고? 그것이 즉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때 당시 사람들 말하는 거야. 그리고 anyone looking out over a vast landscape. 자, 광대한 풍경을 내다보는 그런 사람은 누구라도 would have this sense confirmed. 여기서 내가 필기해놨는데 have가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목적어, PP입니다. 알겠죠? 사역동사 have는요,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지고 있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 확인받게 할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뭔 말인지 볼게요. 자, 옛날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게 널리 이해가 되지 않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즉, 패러다임 자체가 지구는 평평하다. 이랬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은 지구는 평평하다였겠죠. 그때 당시에는요. 그러면 그때 여기서 상식이라고 말한 게 뭡니까? 지구가 둥근 모양이 아니다. 지구는 평평하다. 이게 당시의 상식이었겠죠. 근데 그 상식이 이렇게 말해줬다고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그리고 딱 그럼 만약에 이제 누가 물어보는 거야. 야, 지구가 평평하지. 바닷가 같은 데 가고 야, 봐봐. 이게 둥근 모양이냐? 평평하잖아. 이렇게 이제 말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생각이 확인받게 했을 거라고요. 여기서 이 생각이 확인받게 할 것이었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증명을 해냈을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야, 지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들아 지구는 평평하다. 그럼 이제 어떤 애가 왔고 선생님 지구가 왜 평평해요? 일로 나와봐. 그다음에 얘 데리고 이제 바닷가 가. 야, 봐봐. 둥근 모양이냐 평평하냐? 평평해요. 그래서 평평하다고.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확인받게 될 거였다고. 이렇게 딱 이 풍경을 다 이렇게 탁 핀 풍경을 보여주면 야 이게 어딜 봐서 둥근 모양이야 평평하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거란 거겠죠. 그러나 when scientific reasoning 과학적 추론이 그리고 더 정확한 기술적 방식이래요. 뭐에 대해서 지구를 측정하기 위한 더 정확한 기술적 방식이 emerged 등장했을 때 the knowledge 지식 즉 사실은요. 어떤 사실?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실은 was rewritten 다시 쓰인 거죠.
그렇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관측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이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그 배죠, 배. 그 뭔지 알죠? 지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여기가 바닷가라고 치면 배가 이렇게 오면은 배 그 이제 윗부분부터 보이는 거 이렇게 해갖고 배가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꼭대기부터 보인다는 거. 이걸 통해서 지구가 이제 둥글다라는 걸 알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술력이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아, 지구가 이 평평하다는 사실이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다시 쓰이게 됐다라는 말이 마지막에 나온 거죠. 결국에 이 글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그냥 딱 한마디예요. 아까 제가 두 번째 문장이었나? 아까?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말했던 요거 있죠. 요거. 지식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결국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식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가 주제고요. 그래서 지식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요? 비판적으로 사고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결국 이거예요. 핵심은. 핵심은 이거예요. 근데 한 문장 한 문장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부분들. 여기는 조금 여러분이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꼼꼼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도식화나 아니면 이제 혼자서 공부할 때 꼭 이제 잘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헷갈리신다면 요 내용을 제가 또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진도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